정부의 말 그대로만 따라가는 여당이라고 하면 사실 비대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현상유지위원회인 거죠.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실 걸로 믿지만 특히 당정관계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치고 나가야 될 땐 건 맞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실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위선으로 가득 찬 그리고 무능했던 그런 민주당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도 많이 한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오히려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저냥한 지지율을 운영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워낙 강직했던 그리고 공정을 외쳤던 국민들의 열망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준치 자체가 높아졌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 반사작용도 더 컸던 것 같고요. 이 사회에 있는 불공정한 카르텔은 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하시는 거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노조 기득권들 굉장히 공고했고 그 어떤 정부도 건들고 싶지 않아 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손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 공시를 강화하는 것들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했지만 누구도 못했던 일이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카르텔을 깨는 것까지야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지만 카르텔의 문제가 되는 거는 공정한 경쟁을 못하게 한다는 것에 있잖아요. 장벽을 만들고. 그러면 그 카르텔이 밀려난 그 자리에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제도적 보완을 수반을 해야지 사실은 카르텔을 깨는 것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르텔만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카르텔이 들어와 버리면 그냥 의자 뺏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카르텔 척결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환호를 보내지 못하는 것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는 카르텔 척결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또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 법조 카르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정부의 말 그대로만 따라가는 여당이라고 하면 사실 비대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현상유지위원회인 거죠.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실 걸로 믿지만 특히 당정관계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치고 나가야 될 땐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과감하게. 그리고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첫 일성이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하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한다. 그것이 헌법의 가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미 일정 부분 당정관계 재확립에 대한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또 민주당의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민주당이 이거 총선용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위선이고 거짓말이고 총선용 의도라고 이 의도라고 저는 무조건 보는데 의도만 있었다면 국민 여론도 이렇게 그 특검법 반대에 대해서 반대를 반대하는 그렇죠. 그 여론이 높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총선용이라 하더라도 명분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그거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게 민주당이 얄밉기는 하고 민주당의 의도 있는 건 다 알지만 그래도 명분이 있으니까 받아라 이런 거거든요. 받아버리면 딱히 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니까요.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히려 당정관계를 제대로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향적으로 받아버리고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나갔으면 했는 바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현실적인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걸 받았을 때 정말로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으로서의 진취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계속 이 특검법에 딸려가야 되는 그거 자체는 저는 좋은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각자 후보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앞에서 제가 이거 할 겁니다 저거 할 겁니다 얘기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으로 모든 이슈가 덮어져 버리면 그것도 좋은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입장은 그대로인데 대신에 우리가 반대를 할 거면 확실한 그러니까 같이 제시해야 되는 뭔가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 설치를 늦었지만 한다고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정말 이거 정쟁으로 소비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자는 점에서 그다음에 정의를 회복하자는 점에서 이 특검법을 하는 거라면 그럼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총선 이후로 미루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도 수정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아니면 아예 한 말도 안 하잖아요.
그게 저는 제일 답답한 지점이라는 거죠. 창당을 하게 됐고 그 이준석 대표의 창당에 참여하는 당원들은 당연히 국민의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네, 민주당에서 오시는 분들 오히려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떠나서 간다 그러면 특정 인물에 대한 비토거든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이준석 대표 신당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비토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냥 장르 자체에 대한 비토예요. 그렇죠. 이념이 안 맞고 그 정당이 안 맞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준석 신당과 국민의힘은 실개천이 하나 흐른다면 이준석 신당과 민주당은 한강이 흐르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강약. 네. 이준석 신당의 여파는 국민의힘에게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낙연 신당 자체가 굉장히 큰 파급력을 사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이 승자의 저주에 빠져 있기 때문에 2018년에 민주당은 진짜 역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 2022년 지방선거에서 네. 대거 백수가 되신 거죠.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고 내지는 삼선 제한이 다 찼던 사람들이고 근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 지자체 단체장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자체 단체장들은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인지도도 있어요. 네. 근데 보세요. 2020년에도 민주당이 또 크게 이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역들도 너무 많아요. 아, 다시 말해서 기초단체장 출신들의 후보, 네. 그다음에 현역 후보들이 너무 많은 상태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비명 학살 공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누가 봐도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적격, 적격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튕겨 나온 사람들이 후보자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딘가 갈 데가 필요해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후보자가 적고 그런. 민주당은 수도권이든 호남이든 후보자가 너무 많고 그러면 이제 이게 승자의 저주가 됐는데 친명 공천, 그다음에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면서 대거 남은 그 민주당 출신의 후보자들이 갈 데가 없고 그럼 이낙연 신당은 당연히 그 기점으로부터 힘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낙후단 지역에는 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건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김수현 수석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이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거든요. 근데 김수현 수석이 썼던 책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와서 평수가 넓어지면 보수 정당에게 유리하게 표가 간다 라는 내용이 본인 책에도 담아놔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정이 10년, 12년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극도로 억제됐던 때였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그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수석의 머릿속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좋은 동네가 되면 민주당의 표가 약해진다는 생각이 다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대통령,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대다수 모두가 다 한 당인데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김근태 뭐 의장님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인재근 의원도 마찬가지. 다 당에서 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엄청 힘든. 더 웃긴 건 전직 구청장은 서울시 전체 구청장 협의 회장이었어요. 지금 이번에 경선 뛰시는 분. 아니 그렇게 힘 좋으신 분들이 뭐 했냐 이거죠.